안녕하세요. 태국의 북쪽으로 오늘은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에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치앙마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치앙마이보다도 좀 더 북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이제 북쪽으로, 한국인들의 이제 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데는 치앙라이라는 데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치앙라이 같은 경우는 완롱쿤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얀 백색 사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앙라이 많이 가게 되고, 제가 책에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빠이라고 하는 곳도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많이 가게 되죠. 치앙라이까지 가셨으면 이제 치앙라이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더 이제 가시게 되면은 도이퉁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도이퉁 지역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 북부 이 제2도시인 치앙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산지대죠.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 커피가 잘 자라는 것들로 알려져 있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원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더운 지역의 고산지대들은 양귀비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도이퉁 지역 같은 경우들도 마약산지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되게 황폐해졌던 곳들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지에서 뭐 되게 오랫동안 개간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화전민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불 지르고 거기서 이제 뭐 농사 짓고 또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땅이 굉장히 척박해졌던 그런 곳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들이 이 도이퉁 지역이 있어서 이 도이퉁 지역에 대해서 좀 오늘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이퉁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피가 도이퉁이라는 커피랑 도이창이라는 커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도이창 커피는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도이창 커피는 워낙 유명해서 태국 어느 전역에 가도 이런 커피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이렇게 할아버지 모양의 마크가 있는 도이창 커피 유명하고, 저도 이제 도이창까지는 그때 가지는 못했는데, 여기도 지역인데 도이퉁 가는 지역에 도이창 커피가 하나가 그때 딱 오픈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도이창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이퉁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이 도이퉁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에서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도이퉁 지역에는 커피 산지뿐만 아니라 도이퉁 이런 왕실 정원이라든지 특히 로열 빌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들로 알려져 있고, 이 지역들이 거기에 가면 이제 도이퉁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이 도이퉁 프로젝트, 로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도이퉁에 가가지고 처음 가보게 됐던 데는 왕실 정원 옆에 있는 이제 로열 빌라라는 곳이고요. 이 로열 빌라는 이제 2016년 서거한 푸미폰 국왕의 어머니인 이제 스리나가 린드라 여사, 뭐 왕비가 서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이 지역에 대한 도이퉁 프로젝트를 다 관할해가지고 이렇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육성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자기들한테는 좀 신성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잘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어디 사원에 들어가듯이 이제 반바지도 입지 못하게 하고 신발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좀 철저하게 이렇게 입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로얄 빌라가 되게 좀 오래됐지만 좀 고풍스러웠던 게, 이 왕비가 예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좀 살았었는데, 이 스위스의 건축 양식이랑 이제 이쪽 태국 북부 지역을 옛날에 이제 란나 왕국이라는 양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 란나 왕국 지역의 양식을 같이 합친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꼭 스위스 전통 건축풍의 샬레라고 하는 건축풍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얄 빌라를 딱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도이퉁 전역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고 왕실 정원까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게 되는 데가 이제 왕실 정원 쪽으로 발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화해 이런 꽃밭 뭐 이런 화해 정원을 많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을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이런 화해 정원들을 쭉 볼 수가 있고 특히 꽤 여기가 덥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제 더워서 그 도이퉁 카페에서 이게 커피 그 연유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그 태국계 그 이렇게 약간 도원병 같이 생긴 친구들도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만큼 이제 깨끗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로열 빌라나 이제 왕실 정원까지 다 이제 볼 수 있고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제 박물관이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박물관을 처음에 알고 갔던 게 아니어서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 도이퉁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실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화전이라든지 또 이런 마약으로 많이 황폐하게 된 곳들을 조금은 더 이런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이쪽 지역민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래서 또 지역에 이런 커피를 계속 재배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프로젝트를 갖게 됐고요. 특히 그 프로젝트를 설명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같이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커피를 그냥 생두로 이렇게 파는 것보다 아니면 열매로 그냥 파는 것보다는 로스팅을 하고 또 그걸 패키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카페에서 팔면은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낸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왜 아프리카에 그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이게 커피를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수입밖에 구할 수 없다라고. 근데 여기는 훨씬 더 그런 패키지 작업이나 이런 카페까지 만들어서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순히 이제 커피만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훼 산업이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접목을 해서 조금은 더 도이퉁이라는 브랜드를 가치 있게 다가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관광 산업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 주민들이 이제 동원의 형태로 저기술, 뭐 저임금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특히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측면, 교육에 대한 측면, 건강에 대한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 딱 마지막에 나올 때 거기에 딱 표가 있는데 너무 이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아픔, sickness, 가난, poverty, 무지, ignorance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당장에 그냥 돈만 주어진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 또 생활상에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따라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를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미얀마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개념들을.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커피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뭐 이제 뭐 염소의 뭐 그 젖을 통한 우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세 가지를 같이 육성하고 극복하고자 하게 만드는 것들은 늘 동일하게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바라봤던 거는 공정여행, 공정관광 얘기할 때 관광이란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은 좋은데 관광은 아무래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관광이 끝나는 비수기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관광뿐만 아니라 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같이 바라봤다라는 점,
저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만 분명 이제 한계도 있어요. 이 도이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커피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 커피가 보다 고소득을 갖고 있을 수 오게 된다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도이툰 같은 경우가 좀 성공했을 수 있던 거는 왕실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커피가 생산이 돼서 그게 나중에 팔릴 때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커피는 이게 뭐 매년 이렇게 우리 쌀농사처럼 뭐 그날 그 봄에 생산된다고 해서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에 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생산되는 열매는 그렇게 커피로서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년에서 4년이 거쳐져야 그제서야 이제 수입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시는 뭐 지역 주민들이 3, 4년 동안 아무런 생산 소득 없이 살 수 있느냐? 당장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를 왕실에서 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뭐 다른 데서도 이게 다 가능하리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국가에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당장의 어떤 수익보다 또 보여주는 어떤 생색내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체계들을 갖게 되고 그게 관광 플러스 다른 부분들, 다른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교육과 건강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보다 바람직한 어떤 발전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지역과 어떤 사회적인 기여 가치에 대한 것들이 좀 눈여겨볼 그런 프로젝트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이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것도 커피 한번 도이툰 가서 다시 한번 연유 커피 마시고 싶네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특히 도이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 개발 또 이런 공정 관광을 접근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도이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네, 다시 다음에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공정여행 트렌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사례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